젊었을 때는 즐겁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같이 정년퇴직하고도 사회생활을 쭉 해보는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행복은 내가 주는 거. 자, 오늘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100년의 제 요책을 가지고 말씀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과거의 연장이라고 볼까요? 그런데 그 생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건강도 관심 가지하고 또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달라지니까 네.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도 일이 같은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또 생활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네. 과거를 그대로 연장하는 것, 또 나이 많으니까 언제까지 갈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기분을 제일 먼저 얘기하면 과거의 10년이 지금 1년으로 다 이렇게 압축된 것 같은 예, 그래서 금년 1년이 과거 10년만큼 소중하다. 그런 느낌도 좀 가지고요. 예, 예. 최근에 1년이 과거 10년만큼 소중하다고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30, 40대는 멀리 앞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멀리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90대 때까지는 몰랐는데요. 지금은 금년 한 해 동안이 과거의 10년만큼 길어지는데 그 1년을 어떻게 좀 보람있게 보낼까 그런 그 생각,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느끼면서 살게 되네요. 그런데 교수님 오늘도 이제 낮에 강연을 하나 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예,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연세 정도 되시면 좀 편하게 인생을 조금 즐길 거를 즐기고 건강을 지키다 사셔도 충분할 텐데 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강연도 하나의 일이니까요. 예.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사람이 늙는다고 할까요? 나이 든다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신체가 자꾸 약해지니까 내가 늙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요. 이거 생활 폭이 자꾸 이렇게 좁아지니까 끝날 때가 가까워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신체는 자꾸 늙어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넓어지고 예, 생활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정신은 늙지 않고 더 젊어지고 몸은 좀 더 빨리 늙어지고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조금 일이 많기 때문에 글 쓰는 일이 있고 강연이 있고 이제 주로 두 가지인데 그 일이 없으면 오히려 좀 이렇게 긴장이 풀리니까 좀 더 성장이 늦어지는 것 같고 그 일을 계속하는 동안은 또 내가 폭넓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 생활을 넓혀주고 더 보람있게 이끌어주지 않나. 그래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만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은 정신적으로 성장하니까 늙진 않는다. 일하는 동안은 사는 활력이라고 할까? 자기 삶의 의미를 축적해가는 거니까 생활이 좁아지진 않더라.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나하고 같은 나이의 사람들 80 넘으면서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저 사람들 이렇게 빨리 늙는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예. 저희 아버지보다 더 약간 젊어 보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 좀 안 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 같다고 하는 사람도 점점 많고요. 또 할아버지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이번 5월 달에도 지방 고등학교하고 서울 시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연 대담 시간 가졌거든요. 그래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또 질문 받고 뭐 그런데 잘 진행되는 거 보면요. 내가 늙은 건 없는데, 근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살아보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나는 거의 한 9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서 중고등학생들하고 살고 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학생들하고 사는 기간이 내 감정도 젊게 만들고 또 생각도 늙지 않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풍부하게도 살았지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나이에 비해서 제일 젊게도 살고 있다. 그런 생각해보죠. 예. 제가 이 책의 부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이제 결국 100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마지막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아보면요. 그다음 막연하게 시작하는 얘기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차지해보고 그렇게 소유가 목적이어서 사는 기간이 얼마 전면 끝나야 하는데 그걸 평생 끌고 가는 사람은 소유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남기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한 30대 때쯤까지는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키워서 산 것 같아요. 소유라는 게 좀 적고요. 내가 내 인격도 키우고 지식도 키우고 그리고 한 30년 되면 이제 60쯤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회에서 일하니까 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 또 일의 동료들 같은 직장 사람들 그때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풍부해지고 일의 성과를 함께 느끼고 하니까 소유보다는 공존한다고 하는 거. 같이 사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그 기간을 보냈는데 연세대학교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더 즐거웠고 학생들도 더 행복했고 다 이렇게 삶이 우리에게 보람이 있었다, 풍부했다. 그거의 둘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5세 정년 퇴직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내가 사는 그때는 65세 정년 되면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거든요. 대부분 돌아갔는데 나와 가까운 몇 친구들은 다시 출발해가지고 제2의 인생이라고 할까요? 네. 거기 다시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 경우 얘기하면 65세에 다시 출발해가지고 80까지는 사회에서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민관이 30대 때쯤까지는 내 소유보다는 나를 키우기 위해 살았고 30년 동안은 친구들과 더불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65세부터 80세쯤까지는 주면서 살았고 보람을 느끼게요. 너한테 무엇을 주면서 살았다. 그렇게 사니까 대체로는 내 친구들은 2단계를 살았는데 한 단계 더 65세에서 80쯤까지 살고 나니까 이건 다 가는 건 아니고 우리 몇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는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내 보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사과나무도 자라잖아요. 자라서 열매를 사회에 줘야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사회에 준 것은 그래도 60 넘어서 80쯤까지 더 노력하는 사람 물론 더 가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거 이제 정상적인 인생인데 소유의 욕심을 노역이라고 할까요? 늙을 때까지 명예도 탐내고 뭐 권력도 탐내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그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다고 하는 건 민관이 사회적으로 남기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오래 산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또 다른 사람 보고서 그 사람은 뭘 남겼는가 이 사람은 뭐 남겼는가 보니까 한 상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좀 미안하지만은 인생을
자기대로 보람있게 산 사람이 그래도 가볍게 살았다. 예, 그런 생각해보죠. 예. 그럼 교수님은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을 언제부터 좀 놓으셨고, 그리고 놓을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 여러 가지를 보겠는데 글쎄 지금 한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제 윤리학을 인류 역사상 처음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그렇게 그 윤리학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럼 그 예를 들어 말하면 행복이 우리 긴 인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런 걸 내가 살아온 단계를 쭉 보면 행복이 젊었을 때는 역시 즐기는 거. 그렇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대학을 때 30까지 인생을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행복이고요. 또 30에서 한 60대쯤 직장 생활하게 되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선의의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은 성공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오더라. 예. 그러니까 장년기가 되게 되면 동전 이쪽은 성공이고 이쪽은 행복인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같이 정년퇴직하고도 사회생활을 쭉 해보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예, 나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네. 그래서 행복은 내가 주는 거. 예. 늙으면 욕심이 좀 없어지니까요. 행복을 이렇게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가? 보람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성공에서 시작해서 보람으로 마무리하는 게 진정한 의미 행복이 아닌가. 근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 가서 결론이 뭐인 거 아니?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어요.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조금 얘기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적인 이제 그리스 사람이니까요. 철학자가 한 얘기고 좀 더 늦게 내려와서 독일의 괴테라는 시인 있잖아요. 좀 여담입니다만 미국의 콕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연구실에 제자들과 같이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그 연구관이 인류 역사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 천재라고 할까요? 그 천재가 누구냐?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조사해 가지고서 발표했는데요. 제일 첫째로 뽑힌 천재가 누구 아니? 독일의 시인 괴테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거 다 모르는데 시인이니까 이제 그 분야에서만 천재인 것 같은데 참 다양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비서가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괴테한테 자기가 그 비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저녁에 시간이 늦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괴테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오늘 좀 더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냐 그랬어요.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되면 땅이 움직 지진이 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거 혹시 나지 않을까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날 지나고 났는데 지진이 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착각을 했다고 지진이 저 북쪽에서 났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시인이 그만큼 과학적이다 하는 거 보면 좀 놀랐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천재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고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사람은 행복을 자기 인격만큼 누리지 인격 이상도 못 누리고 인격만큼 누린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거 아니? 인격은 혼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인격이 높아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산 사람이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또 내가 그래도 어렴풋이 살아보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위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물어보면 내 인격만큼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격이 낮은 사람은 그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돈 버는 것이 행복의 전부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없고요. 권력을 위해서 산다 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밖에는 행복이 없는데 인간관계를 선하게 아름답게 가지는 사람은 행복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살죠. 좀 얘기가 넓어졌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옳았구나. 예, 나는 그게 미치진 못했지만은 내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죠. 지금 관계를 말씀해 주셔서 교수님 책의 서두에도 보면 안병욱 교수님, 김태기 교수님 이제 90세 전후까지 함께 뭐 많은 걸 함께 나누시다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신 건 너무나도 축복받을 일이지만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당연히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사모님도 한 10년 좀 전쯤에 돌아가신 걸 아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걸 계속 보는 것들은 좀 괜찮아지시나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책 마지막에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두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그 두 친구가 있었는데 역시 초등학교 때 친구는 평생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두 친구는 아름다운 감정과 인상을 남겨주고서는 떠난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대학 때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한 친구는 박군인데 아버지가 목사고요. 또 한 군은 이제 허군인데 그 친구도 이제 아버지가 장로고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친구였어요. 그런데 북한에 우리가 살면서 그 박군은 아버지보다 형님이 유명한 그 좌파 지도자예요. 박치우 씨라고 우리나라 경성제대라고 그랬죠. 서울대학. 그 경성제대 때에 한국 사람의 세 수제가 있었다. 일본 학생들 전혀 못 따라오는 그 수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고려대학 총장전은 유진호 씨고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이강국 씨인데 그분도 이제 좌파가 되고요. 셋째가 그 박치우 씨네 내 그 친구의 형이에요. 그분이 또 아주 좌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형님의 영향인지 모르지만은 좌파가 돼서 북에 남고요. 또 허구는 그렇지 않았는데 일제시대에 이제 민족운동을 하느라고 만주로 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김두봉 씨라고 한글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공산당원이에요. 그 사람 밑에 중국가 있으면서 연안에서 공산당원이 됐어요. 그 해방되고 이게 쭉 만나고 나니까 우리 셋이 다 같이 왔는데 두 친구는 그냥 북에서 활동하고 많이 와고요. 나는 이제 같은 신앙 생활을 해도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38세 넘어서 서울로 왔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중학교 때, 대학 때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결국은 떠나는구나 말이죠. 결국은 떠나는구나. 우정을 생각하면 눈물겹고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건너갈 수 없는 강 이쪽과 이쪽이거든. 그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30년 있으면서도 그 두 친구들만큼 가까운 친구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두 친구가 생겼는데 한 사람이 안병욱 교수고 한 사람이 김태길 교수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철학 교수고 이상하게 동갑이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니까 이제 서로 얘기하는 동안에 다른 교수들하고 살 때하고 좀 다른 게 민구하니 항상 우리 셋이 만나게 되면 이제 민족 국가의 장래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니까 그 걱정을 이제 많이 하면서 쭉 살았으니까 40대에 시작해서 90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 친구를 살았어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가만 보게 되면
그 두 친구와 5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있고 그 친구들의 인생이 있고 그런데 그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하면 그럼 우리 세 사람이 산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아마 이건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인생은 경쟁이다. 그리고 이제는 무한 경쟁이다. 철들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경쟁하는 거다 말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야 성장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무한 경쟁인데 그 무한 경쟁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 우정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물으면 이기적인 경쟁을 경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 표준으로서 사는 경쟁. 예를 들어 말하면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한다든지 이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간다든지 또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을 좀 낮춰야 그래야 내가 올라간다든지 그 이기적인 경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유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고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이기주의자다. 그게 확실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내게 고통을 주니까요.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바꾸질 못하니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자는 가정도 유지하지 못해요. 부부도 헤어질 수 있고 말이죠. 형제간에 싸우는 것 보세요. 예, 우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랄 때는 잘했다가도 부모가 세상 떠나면 재산 때문에 그 이기적인 그 분열이가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백년의 지혜라고 할까요? 그 지혜를 좀 구해보게 되면 구하니 이기주의자는 경쟁에서 마지막 가서 지고 사회학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이기적인 경쟁은 어떻게 하는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선의의 경쟁이에요. 예, 선의의 경쟁인데, 그걸 이제 좀 미안하지만 비교해보면요. 요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위해서, 정권 위해서 자꾸 국회가 움직이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기적인 경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로구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얘기가 쓱 들어보고 또 여기 안에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이기적인 경쟁을 하니까 자기도 마지막 가서는 실패하고 사회에 혜택을 못 줄 사람이다. 네.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오히려 그럴 바에는 우리 국회의원들보다는 국제적으로 나가는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그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 알아요. 예. 내가 이제 축구 선수로 나가서 졌다 해도 이긴 팀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 또 내가 만약에 이겼다 해도 뭔가 하니 다음번에는 더 좋은 다른 나라에 올라올 테니까 내가 노력해서 또 이 우승을 계속해야겠다. 그게 선의의 경쟁이 돼요. 네. 그 선의의 경쟁을 가지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도움을 주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가요. 예. 정신적인 모임이라든지 뭐 학회라든지 뭐 예술대회라든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이 없으니까 이제 선의 경쟁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그 우정이 높아져서 한 60쯤 넘게 되니까 그런 말은 많이 안 쓰는데 70쯤 되니까 선의의 경쟁보다도 한 번 더 올라가서 사랑이 있는 경쟁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김택일 선생이 나보다 오래 살아서 학문적인 업적을 더 남겨주었으면 좋겠다. 또 안벽 선생을 생각할 때 많은 그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나만 못했으면 좋겠다.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나는 내 나름대로 하지만 저분들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본 구체적인 얘기인데 안병옥 선생이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김태길 선생님 먼저 가셨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는데 암만 해도 나보고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김태길 선생이 우리한테 한 얘기가 뭔가 하니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때 그때 참 힘들더라. 그러니까 우리 셋이 이렇게 살다가 순서대로 갈 텐데 마지막 남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만나고 뭐 우정을 가지고 그 우정 그만두자. 일 다 끝내고 따로따로 가자.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정을 가지고 사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참 이 우정이라는 그렇게 귀하고 행복하구나 말이죠. 네. 마치 좀 다르지만은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잘 되길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내 제자들이 다 나보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건 비교한다고 하면 사랑에 있는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배우에는 뭐 있는 거 아니? 인생은 경쟁인데 절대로 이기적인 경쟁은 하지 말자. 그 사람들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사회악을 남기고 선의의 경쟁에서 사회가 성장하자.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내가 좀 더 뒤로 서더라도 앞선 사람을 밀어줄 줄 아는 인생을 살아보자. 이제 그런 그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인간관계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하는 얘기들이죠. 예.